우리 국장 대선 테마 매번 있었던 거잖아. 누구 관련주? 누구 관련주? 우리끼리 약속한 다음에 와 움직였다가 제자리에 돌아오고 맨 꼭대기에서 사는 사람이 나만 아니면 돼 라는 테마라고 적어도 알고 투자하자. 오늘은 그 반전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우리 지수가 양대시장 3% 급락을 하더니 오늘은 코스피는 1.6% 하지만 코스닥은 장중 3% 넘는 또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또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될지 한번 하나 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이슈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재명 관련 테마가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이제 4월 4일이죠.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탄핵 선고된다고 하니까요. 거기에 따른 이제 탄핵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설마 해소가 되나?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재명 관련 테마가 오늘 가장 강한 상승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바이오 종목 내에서는 펩토론 같은 종목들 알테오 무난하게 상승을 했고 반도체 쪽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3에서 2%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방산이 굉장히 셌습니다. 하나그룹,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도 최근에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 좀 세게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외에도 화장품도 좋았죠. 화장품 수출입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서 일제히 상승이 나왔다. 그 다음에 조선도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정말 찐 반등일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아직도 우리가 넘어가야 할 관문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직 오늘의 반등은 찐 반등이라고 보기보다는 정말 그냥 기술적 반등인 것 같고 거기에서 더 반등이 나온 이유는 탄핵 선고 기일이 정해지면서 한 번 더 수급이 좀 더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아직 찐반이라고 보기가 어렵냐면 오늘도 외국인이 한 4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여전히 상호 관세나 이제 미국장 급등락에 따른 그런 경계감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라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 그래서 오늘 올라간 이유는 국내 자체적인 수급, 기관의 수급으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당장 내일 상호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또 이벤트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4월 4일 날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탄핵이 되면서 갈 것인가? 기각이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따라서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잠시 뒤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뉴스 한번 볼까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4일 오전 11시 생중계 방청을 허용한다. 여기 지수의 움직임 보시면 제가 이거 시간대별로 보고 있었거든요. 여기 업종 차트에서 분봉을 보면은 이때 오전에 상승했을 때는 미국 증시가 나름대로 낙폭을 다 줄이고 회복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갭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9시 한 반쯤 안 돼서 쭉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때 나왔던 내용이 그거였어요.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했다. 이건 어느 정도 예견된 내용이긴 했으나 또 막상 뉴스가 나오니까 한번 또 출렁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더니 갑자기 10시 40분쯤부터 고점을 뚫고 위로 쭉쭉쭉 올라가는 거야. 뉴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10시 한 반에서 40분쯤에 윤석열 대통령 이제 4일날 탄핵 선고 기일 결정됐다라는 속보 때문에 급등이 나왔던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거 어떻게 호재로 받아들일까? 또는 정치 테마는 어떻게 움직일까? 이 부분이 여러분들 만약 가장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먼저 4월 4일 금요일이죠. 11시 전까지는 오늘 보면은 이재명 테마가 일제히 급등을 했죠. 정책 테마도 다 올랐습니다. 보시면은 야 종목이 너무 많아. 오리엔트 전공, 오리엔트 바이오, 동신 상한가, 일성 상한가, 이스타코 상한가, 형제 INC 상한가, IMBC도 거의 상한가 다 엄청나게 급등을 했고 이 외에도 제가 안 보여드린 종목들 외에도 한 20종목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일제히 다 급등이 나왔는데 왜 올랐을까요? 탄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재명 관련 인맥주나 정책주가 급등이 나왔고요. 그러면은 이게 탄핵이 되면 조기 대선으로 돌입을 하니까 이제 빠르게 이제 대선 테마들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올랐겠죠.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지금 미리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4월 4일 선고 전에 또는 목요일날 오후장쯤에 한편으로는 혹시나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차익 실현을 하고 싶겠죠.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이 그러면 그때부터 차익 실현이 좀 미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내일이나 목요일까지는 위아래 변동성이 계속 잘 나오지 않을까 정치 테마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이후에 탄핵이 됐을 때랑 탄핵이 되지 않았을 때 증시의 움직임과 정치 테마주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
야, 이것도 좀 어렵죠?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단순하게 그냥 탄핵되면 이재명 테마주 계속 급등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과거 움직임, 과거 패턴을 좀 참고를 해서 개인적인 생각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자,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조심스럽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또 댓글, 또 정치 얘기로 도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증시야. 나는 이제 코스닥, 코스피야. 시장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증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왜 증시가 지지부진했죠? 물론 트럼프의 관세 영향도 있었겠지만 또 우리나라 자체적인 또 컨트롤 타워의 부재,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움직임이 안 났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쟤네 뭐야? 대통령이 감옥 가 있고 뭐 이러니까 투자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더 빠져나간 것도 있고. 그런데 한마디로 이런 불확실성이 오래 지속되는 거는 시장 입장에서는 악재예요. 해결이 된다는 거는 탄핵이 되고 누가 되던 간에 탄핵이 되면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죠. 그러면은 누가 되던 간에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컨트롤 타워가 다시 뭔가 이게 좀 회복이 된다, 복구가 된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증시에는 호재로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탄핵이 되면 증시는 상승으로 좀 더 열려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 만약에 기각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상황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겠죠. 왜냐면은 돌아왔어. 그런데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뭐 엄청나게 싸우고 또 어쩌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우리가 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또 뭔가 나타날지도 모르니까 누구를 지지하는지를 떠나서 코스피 입장이, 나는 코스피야. 여러분이 코스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제 입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그래? 에이, 그러면은 또 이제 하락할 수도 있지.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각이 되면 시장은 더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약에 기각이 되더라도 출렁거린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서 현금 많이 모아놨던 거를 괜찮았던 종목이 그 이유 때문에 급락이 나오면 저가에서 당연히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시나리오 별로 탄핵이 된다면은 당연히 뭐 반등이 전체적으로 또 수급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도 어느 정도 뭐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정치적인 그런 색깔을 보고 주식을 보지 마시고 적어도 주식시장에서만큼은 이제 돈의 움직임을 좀 많이 참고를 해서 판단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치 테마는 어떨까요? 정치 테마 입장에서 지금은 이재명 테마가 굉장히 급등이 나오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선거일이 다가왔을 때 경계 매물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차익 실현 매물이 꽤 나올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탄핵이 됐어. 그러면은 또 이재명 테마가 계속 올라갈까요? 라고 본다면은 일단은 탄핵이 돼도 차익 실현이 나오는 애들은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인맥주 같은 애들은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조기 대선 모드로 가기 때문에 차라리 민맥주보다는 정책주의 수급이 몰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기각이 된다. 그럼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이재명 관련된 모든 테마가 다 급락이 나올 겁니다. 급락이 나오고 오히려 윤석열이나 국힘 관련해서 몇몇 관련주들 뭐 있었던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저도 뭐 정치 얘기 하는 거 안 좋아하는데 지금 오늘 시장만 봐도 이재명 테마에만 돈이 다 몰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나리오 이번 주 움직임이 다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여기서 과거의 주식시장 움직임 패턴을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어떤 입장이든 간에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든 간에 오해하지 말고 저는 시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거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맞게 좀 시나리오를 좀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대응도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너무 무서워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막 벌벌벌 떨립니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번 주 쉬시는 것도 좋을 수도 있다. 아니면 차라리 이런 정치적인 이슈랑 크게 관계없는 종목들, 바이오나 바이오 개별주, 호재에 나온 애들 또는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차라리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뭐 방산도 딱히 상관이 없죠. 방산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이제 매매를 하셔도 되고요. 피하실 분들은 피해 계셨다가 이번 주면은 굵직한 거 나오니까 다음 주부터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저의 생각 정리했고요. 여러분들 뭐 댓글은 좀 자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슈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나왔다. 11시에 이것 때문에 오늘 시장 난리가 났었고, 그 다음에 이재명 테마주 줄 상한가 갔다. 중간에 한번 상한가 풀리면서 출렁거렸거든요. 아마 요거 때문인 것 같은데,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첫 재판 5월 20일 날 진행한다. 이것 때문에 흔들렸다가, 하지만 뭐 대권과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 때문에 다시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를 했다라는 소식이고,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게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을 하지 말고 그냥 자본시장법만 개정하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관련주들 중에서 조기 대선이 시작이 되면은 정책주가 더 움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기존에 정책주를 좀 묶였던 애들이 뭐가 있을지 나온 걸 좀 정리해 왔는데 이렇게 지역 화폐 관련주 코나이, 웹캐시, 갤럭시 모니터리, 남부 경협주는 일신석재, 인디에프, 신원, 아난티, 부산산업 등이 있고 세종시도 있고 민주당 수혜기대감의 IMBC, ITN, 카카오도 있고요. 저출산 오늘도 벌써 정책주가 많이 움직였더라고요. 꿈비, 아가방, 그다음에 캐리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있고 그 외에도 일자리 굉장히 많죠.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 오늘 다 올랐다고요. 다 급등을 했다고요. 물론 거래대금이 100억, 200억 이런 종목도 많긴 하지만 그 정도로 지금 우후죽순 이쪽으로 수급이 몰렸는데 계속 가진 않겠죠. 굉장히 또 급등이 있는 만큼 급락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치 테마는요, 과거에 엄청난 급등이 나오기도 했지만 거의 100%입니다. 거의 100%다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중간에 따로 호재가 나와서 가지 않는 한 다 대선이 끝나기 전, 대선 끝난 후에는 다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10배, 20배가 올라갔던 종목도 다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거는 거의 팩트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우리끼리 그냥 약속을 하는 거야. 관계 없는 거 알지만 우리 국장 대선 테마 매번 있었던 거잖아. 과거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우리끼리는 이번에는 요런 종목들 이재명 누구 관련주 우리끼리 약속한 다음에 와 움직였다가 다시 이제 끝나기 전에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제 맨 꼭대기에서 사는 사람이 나만 아니면 돼 라는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보내기에는 또 거래대금이 어마무시하고 거래량이 크고 그 다음에 상승률도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알고 투자하자. 실제로 정말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관련이 따지고 보면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트 전국만 봐도 이 차트만 봐도 여러분들 불과 5개월 전에 1,000원이었어요. 지금 벌써 13,000원이죠? 13배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 당연히 20배 갈 거야, 30배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선이 끝나기 전에는 다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관련주들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멘텀도 좀 더 생길 수는 있겠죠. 그래서 신재생도 움직였습니다. 오늘 하나솔루션 이런 애들도 또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기타 이런 것까지 있는데 과거에 움직였던 애들이라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관세 당장 내일입니다. 트럼프 상호 관세 부과하는 날인데 다른 나라의 대미 관세보다 낫지 않을까 이런 내용도 있고요. 언제쯤 발표를 할까?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4월 1일 밤 또는 2일날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대충 내일 4월 2일 중에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트럼프가 말이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막 열심히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해봤자 과연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 계속 말 바꾸는 것도 있고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도 트럼프인데 언제 부과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생각보다 세다. 그러면 한 번 더 출렁거릴 수 있고 그 내용이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 그래도 괜찮은 편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오늘처럼 더 추가적인 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 그 시나리오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내용 계속 나오고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남북 경협주들이 좀 더 움직이긴 했어요. 그 전부터. 그 이유가 트럼프, 북한, 김정은과 어느 시점에 뭔가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 관련주들이 미리 움직인 게 있었고 게다가 탄핵 선고 기일이 정해지면서 이재명 테마가 움직이니까 한 번 더 남북 경협주들이 더 움직였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전혀 좀 예상하기 힘들지만 그냥 한번 이런 식으로 슬쩍 찔러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북한 관련 의미심장한 발언에 남북 경협주가 급등을 했다. 그래서 김정은과 연락 뭔가 할 것. 하여튼가 이런 거 잘해. 뭔가 할 것. 너네들 하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할 거다. 또는 경고를 하고 그죠? 그런 걸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보조금 재협상을 시사했다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하고요. 트럼프 입장에서 재협상을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도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이제 포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조금 축소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 또 나왔고요. 그래도 수출 데이터는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3월 수출 작년보다 3.1% 증가했고 반도체 자동차가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다. 그런 소식도 있었고 추가적으로 오늘 화장품이 굉장히 좋았죠. 화장품주가 일제히 또 상승이 잘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K뷰티 프랑스를 제쳤다. 프랑스 제치고 미국 시장에서 1위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이지 않나 라고 시장이 생각을 하면서 오랜만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 이번 주에 또 체크해볼 만한 게 뭐가 있죠? 금요일날 파월 의장의 또 연설이 있습니다. 어떤 연설이냐면 경제 전망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최근에 막 이슈가 됐었던 경기 침체, 관세,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미국에서 나오는 키워드를 가지고 경제 전망을 하는 또 파월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또 금요일날 변동성이 커질 것 같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 오늘은 증시가 굉장히 반등이 잘 나와서 좋은 것 같지만 자세히 또 안에를 살펴보면은 뭐 요런 대선 테마, 그 다음에 일부 바이오, 화장품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움직였지 나머지는 사실 그냥 기술적 반등, 뭔가 의미 있는 반등이라기보다는 기술적 반등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안심하기는 이르다. 계속 불안한 장세 지속이 될 거니까요. 지금까지는 당분간 계속 불안한 장세는 좀 더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공격적으로 하기 좀 이르다. 물론 탄핵 여부 결정에 따라서 수급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봐야 돼서 이번 주 금요일이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솔직히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많은 종목들이 또 생기거나 사라지거나 할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조심스럽게 잘 대응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저와 함께 앞으로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어스캠퍼스에서 하는 차트 트레이딩 스쿨이 있습니다. 특이점이 나온 차트를 찾는 방법부터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뭐 주요 패턴부터 비중 조절까지 여러가지 이런 관점에 대해서 주독의 매매 원칙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쭉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뭐 종가 매매나 뭐 놀림목이나 이런 거 저 수강 안 해서 잘 모르는데 그래도 들어도 괜찮을까요? 최대한 안 들으신 분들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게끔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릴 생각이니까 최대한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시 내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